저런 선생님이 어딨냐? 아 너무 감사. 나 오늘 뭐 물건 샀다 야르 뭐 이렇게 수임새 같은. 야.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맹굿줄 송년에서 허문호 역할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이강 역을 맡은 최현욱입니다. 지금부터 맨굿줄 소년 코미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고 소설을 집필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너 문장 공부부터 다시 해야겠더라. 근데 20년 전에 딱 한 권의 소설을 내고 김수은 작가에게 글 쓰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열패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못난 놈이에요.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도 느껴지는, 너무 여리고 어떻게 보면 똑똑하지 못한, 그래서 참 바보 같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싸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의 휘둘림에 마구 휘둘리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 것 같지만 컴플렉스를 극대화한 인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강이라는 친구는 맨 끝줄에 앉아있는 공대생 학생이고요.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친구한테 접근해서 그것을 토대로 글을 쓰는 학생이자 알 수 없는 표정을 가진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여느 작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뭘 설정을 했다기보단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든 이런 허구의 얘기든 간에 행복 충만한 그런 이야기와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괴로운 상황과 괴로움에 처한 인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맨 끝줄 소년이라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을 좀 찬찬히 들여다봤죠. 저도 이강이라는 친구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이해하려고 저 스스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를 했다는 과정 중에 하나라면 이 글을 계속 쓰는 학생은 어떠한 자세로 좀 있어야 될지 해서 좀 숙이면서 움츠리는 자세로 좀 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거북목이 조금 생기기도 해요. 그래, 맞아. 그때 너 약간 거북이 같았어. 네, 저는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집중력이 참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옆에서 이게 저는 상대 역이니까 이제부터 최집중이라고 예명을.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의 계속이라는 게 참 섬찟했어요. 점점 내 페이스대로 내 손아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하나의 장치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허문호는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공대생인데 이런 글쓰기에 재주가 있다고? 어떤 감각이. 그걸 이제 읽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느 학생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구성과 문학적 설정이 이놈 봐라 할 정도로 이 친구의 어떤 문학적 소양에 매료돼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글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강인을 통해서. 저 왜 남으라고 하셨는지 뭐 하실 말씀. 여기 이제 저희 첫 촬영이었잖아요. 김세현이 부럽지. 김세현이 되고 싶고. 너 그래서 이런 글 쓰는 거잖아, 안 그래? 저 때 너 표정이 괜찮았어. 내가 볼 땐 저 때. 네가 부러워하든 말든 너한테 일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의도하에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발가벗겨진 느낌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 앞에서 뭔가 강의를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똥무게도 잡고 뭐 이러지만은 그냥 이 사람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민낯, 그냥 그 질투의 화신이 돼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최신 유행어? 요즘 뭐
아는 유행어가 있으신지 뭐 있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야르라고. 야르? 어떨 때 쓰는 용어 같으세요? 야로 뭐 이런 건 그 야로가 좀 있는데 뭐 일단 모르겠는데 이건 감이 안 오는데 야르? 요즘에는 진짜 유행어가 의미도 없이 지어지는 게 맞는데 그냥 기분 좋을 때 나 오늘 뭐 물건 샀다 야르 뭐 이렇게 추임새 같은 아싸 같은. 진짜 그런 뜻이야? 네. 그 뭐 어쩔 TV 뭐 이런 거 있죠. 아, 네, 거기까지는 내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는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어쩔 냉장고, 뭐 어쩔 세탁기. 야르. 김세윤이 과제에는 네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 씬을 저희가 좀 제일 많이 연습했던 장면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지. 테스트 촬영 때도 네네. 저걸 했었지. 맞습니다. 그리고 따로 나한테 문학 수업 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요? 따로. 저런 선생님이 어딨냐?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이제 허문호가 인생에. 너 알바 하나 빼는 시간만큼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면 저를 좋아하세요? 미친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 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공대생 학생한테 자기의 사비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선배님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감독님도 오케이 사인이 나와서 저 대사를 계속 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관심과 돈까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바구음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네. 살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어. 맞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현욱이하고 저하고 사제지간이라기보다는 형제지간 같은 저 형 같아요. 네? 아, 무슨 소리야? 나이 차이는 제가 나이는 제가 많은데 말하는 톤이나 어떤 속도나 이게 느긋하고 되게 여유롭잖아요. 어떨 때는 저희 형 같은 아닙니다 진짜. 현욱이 형 사제지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료죠. 나이 차이 이게 아니라 각자의 캐릭터로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뭐. 예. 무슨 일이야? 선생님 주무셨어요? 자고 있는데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저기 보세요. 지금 저 호텔에 아저씨랑 미니 누나가 들어갔거든요. 우연히 봤다가 몰래 미행했어요. 이따위 일로 날 여기까지 불러내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해! 뭐야? 저 버전 찍고 6부 버전 찍었잖아. 맞아요. 아 그때 진짜 나쁜 놈으로 나와요. 이게 허구의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추접스러운 가십거리에 나를 끌어내냐 하면서 신경질을 내다가 진실이 밝혀질 때는 그게 다 페이크였어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는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고 연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나온 버전 김수훈과 안운주 역할을 지금 문정희 배우하고 김종태 배우가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괜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버전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나만 모르는 걸로 가자. 근데 이제 이게 심리 서스펜스 드라마니까 나만 모르는 것보다는 관객들도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공개된 걸로. 총 4분의 선배님들이랑 촬영을 하면서 강이라는 역할을 몰입시켜 주시게 해서 그냥 저한테는 사실 정말 영광이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저도 같이 이렇게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저씨라고? 세윤이 아빠? 이강은 나한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섬찟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러고 가면은 뒤에서 새끼 딱 이런 나중에 6부 이제 에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판을 짰구나 라는 게 이제 집중을 엄청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막
희열을 느끼면서 하려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밤늦게까지 찍었어.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 찰나에 계획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떠한 재미를 느끼면서 계획을 아예 바꿔버리니까 참 머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닌가. 그냥 목표가 뚜렷하니까 난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순발력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글쓰기 솜씨도 나중엔 중요하지 않게 됐고 그냥 글만 빨리 보고 싶어하는 정도까지 됐으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수훈에 대한 정체, 안은주에 대한 정체 이런 거를 다 알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글쓰기, 문학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허문호의 열등감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아주 잘 가지고 노는 거죠. 허문호를. 잘못 걸렸지 내가. 네, 뭐 허준호 배우, 뭐 김윤진, 뭐 진경, 뭐 베테랑들이죠. 정말 한 칼 하시는 배우분들인데 너무 고맙죠.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해서 작품을 살려주셔가지고. 김수훈 개새끼. 어떻게 우리 은주를 두고. 이제 머릿속에서 글짓기는 없어진 거죠. 그런 거 있죠. 그냥 몰래카메라 같은. 이강희가 몰래카메라 돼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꼬라지로 사나. 오? 봤더니 그럼 그 와이프가 은주였어? 이게 된 거잖아요. 이 인물에 대한 어떤 그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강희가 깔아놓은 김수훈의 일탈이 있죠. 그러니까 가정부하고 바람이 났어? 은주를 놔두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도 치밀지만 아,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모아서 내가 나중에 너를 이 세상에 까발릴 때 다 이걸 아주 좋은 자료로 쓸 거야. 그런 아주 긍정적인 긴장도 생기고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냄새도 책 냄새도 많이 나고 종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옆에 조그마한 일인용 이제 그거 자체가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분노, 뭐 기쁨, 행복 자신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문호라는 캐릭터를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면에서는 너무 우리 미술팀이 고맙죠. 좋았어요. 저 거기 딱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몰입도 잘 되고. 세연이 집은 처음이지만 낯설지가 않았다. 정말 소설에 나올 법한 느낌의 맞아. 좀 조명도 그렇고 그런 동화책 속에 나올 법한 집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빠져들면서 연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수은의 아내를 보고 그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 판타지적이잖아요. 맞아요. 이강의 어떤 의식 세계, 그런 관념적인 세계가 펼쳐지니까 아마 세트 디자인이나 조명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마 너무 좋았습니다. 아기가 무슨 뜻이야? 네 공부를 위해서 원래 취지대로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게 선생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뭐 아저씨가 누군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선생님한테 배우는 공부가 훨씬 중요하죠. 네가 야구에서 그런 거 네. 많이 한다고 그랬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 사인 같은 거. 이제 그럼 우리 애드립이지. 선배님께서 먼저 착 내밀어 주셔가지고 이제 너하고 수업은 끝이야. 그래놓고 수업 안 하겠다 그러니까 편의점 찾아와가지고 알랑방구 끼면서 이제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 5분 갈 수 있는데. 야, 그걸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로 가고 있어요. 편지에 적힌 장소로. 너 지금 거기로 가고 있다고? 내 지시도 없이 네 마음대로? 선생님이 그러셨죠. 흔들릴 때마다 생각하라고. 이 일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연기지만 저도 그걸 진짜로 그 순간만큼 믿으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 촬영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독님이랑도 되게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까지기 전까지는 정말 진짜로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세훈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톱 깎으면서 만약에 목소리는 다급한데 그렇게 했잖아. 안 했나? 발톱 안 깎나? 이제 연락이 조금씩 안 오기 시작하죠. 계속. 애간장이 탔다. 애간장이 탔어. 참 우리가 전화하는 신이 많았어. 그지? 맞아요. 난 지금 와서 지금 보면 왜 이걸 이렇게 들고 했을까? 그냥 스피커폰으로 힘들게 왜 이걸 들고? 이게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전화하는 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세트에서 찍으니까 제 작업실에서 강의 대사를 이제 연출분 누가 이제 해주고 제가 이제 근데 그럴 때가 좀 심심하죠. 이게 마주보고 하다가 저도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선배님이 하시는 허문호 그냥 그 인물처럼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울 정도로 너도 이강처럼 보여. 이거 테이크 몇 번 갔지? 아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많이 갔지? 네. 이 머리가 네.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지. 네. 딱 끌었을 때 머리가 샬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쫙 이게 돼야 되는데 슬로우로 이렇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알았어요. 진짜. 난 신경 배우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와. 일탈을 하고 고백하잖아요. 옆에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날 달라지잖아요. 진기. 그 딱 볼 때 진짜 웃겼어요. 너무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도 현장에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맙죠. 진기 형한테.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봐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참고 기다리고 견뎠는지. 너무 현숙이한테 너무 못됐죠. 조강지쳐 놔두고 그 과거의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설정 자체가 좀 약간 올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요즘 사랑에 대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좀 말이 돼? 이런 옛날에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대본을 읽을 때 야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무나 비현실적인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 요즘 세상에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런데 현숙이는 그런 허문호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옆에서 지켜봐주고 견뎌준 거죠. 견뎌준 거. 근데 이젠 도저히 이 인간하고는 안 되겠다라는 걸 하고 이제 짐 싸서 떠나는 거니까. 허문호가 정말 찌질한 놈이라는 게 그럼 아예 그냥 정리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옆에 있어주길 바래. 그렇게 이기 좋은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이도 저도 아닌. 저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저 지금 서울 가려고 하는데 아직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먼저 집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주소 불러. 뭐해? 주소 불러. 빨리 못 따!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다, 아직 안 죽었어. 은주 살려야 돼. 은주 살려야 돼. 은주 죽으면 안 돼. 야, 빨리 이분 따. 그러니까 이 태풍의 핵은 이강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의 핵 중심이 돌면은 주변이 다 초토화가 되잖아요. 이강이가 태풍의 핵으로서 이걸 돌릴 때 저는 이강이 끄트머리를 하나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원심력에 의해서 얼마나 큰 난리가 나겠어요. 막 가다가 날아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이강이에 대한 연기에 대한 리액션만 잘하면 그러니까 그 감정의 진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건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겠다. 탈 수 있는 그 지점을 이강이가 아주 정확하게 은주에 대한 걸 건드리고 김수훈의 일탈에 대해서 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 지르고 다 죽여버린다. 그 흔적을 다 없애버린다. 엄청난 범죄, 그러니까 허구지만 엔딩을 그렇게 입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강희에 어떻게 하면 잘 휘둘를까? 예. 거기에서는 문학 소설가도 아니고 창작자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닌 거죠.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냥 몇 줄만 읽을게요. 허문호 교수는 저에게 김수훈 작가님을 모함하는 내용을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무너질 뭐 다 망가졌잖아요. 이제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글쎄요, 아마 엄청난 그 자괴감과 배신감과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차분해지거든요. 완전히 땅바닥에 패대기가 쳐지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하얀 도화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서랍 정리하듯이 꺼내보듯이 보게 되거든요. 김수훈과 안은주에 대한 집착은 아마 떨어져 나갔겠죠. 이강희에게 했던 말, 김수훈이 저에게 했던 말, 사실 말이 씨가 된 거잖아요. 이게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의 심정을 아냐,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주는 말의 폭력성.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그런 섬찟한 면도 이 작품이 갖고 있죠. 내포하고 있죠. 이러고 보니까 겪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뻐꾸기 이거 한번 잘못 놀렸다가 혓바닥도 잘리고 그랬던 놈이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혓바닥도 자르고 그랬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걸 잘못 놀려가지고. 복수곡이 다 끝나고 세월이 지났을 때 책방에 가가지고 제가 메르스 대가리 먹으면서 네. 한 가지 아쉬움이 네. 저기 시간이 많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내가 외형적인 이미지가 더 확 변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 아 근데 저는 분장도 분장이지만 저게 선배님 마지막 촬영이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편찮으신 줄 알았었어요 그때. 아니 왜냐면 되게 그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아 근데 진짜 놀랐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책방에서 뭔가를 타이핑을 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어떤 집착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분이 안 풀렸을까요? 허문호한테? 나도 궁금하네 진짜. 이강희가 야, 이거 가지고 약해. 지금 네가 메르치 먹고 있어. 지금 때야? 이러면서 나에 대한 허문호에 대한 분이 안 풀렸을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네. 야 이건 진짜 좀 궁금한데요.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다시 와서 진짜 쓰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근데 또 거기다가 무슨 얘기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완전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마지막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상상의 몫이겠지만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거나 사제지간의 그 느낌이 정말 자기도 그리웠거나 아니면 다른 광희한테 상처 준 또 다른 누군가가 생겨서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요.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그래서 같이 둘이 도매금으로 세트로 묶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복수의 어떤 수단으로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아마 나에 대한 허문호에 대한 복수를 하긴 거를 빼놓으면은 솔직히 글을 쓸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 제가 이런 게 이야기야. 아빠 오리, 엄마 오리, 아기 오리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되게 술술술 자기 얘기를 다 풀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문호의 긍정적인 효과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문학적 소양이 있다라는 거를.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구제해 그럼 주세요. 한잔 하러 가지 않았을까? 일단 그래서 뭐 어딜 딴 데로 갔겠죠. 일단 오랜만이니까 한잔 하러. 메뉴를 뭘로 하지? 어떤 집? 껍데기 집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아 좋아요. 너 껍데기 좋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껍데기. 저때 음악도 죽이지 않냐? 네. 둥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다음에 계속. 제일
이 엔딩에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지 되게 여러 버전을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했던 대사 있잖아. 나 그 솔직히 그거 하고 싶었어. 왜? 너 나 좋아해.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그 대사 했으면은 진짜 웃겼겠다. 진짜 웃겼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제가 진짜 맨 끝줄에 많이 앉았어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맨 뒤에 앉은 거는 자려고. 자는데 아주 용이하니까. 그리고 가급적 내 앞에 있는 놈이 이 등치가 좋은 놈이 앞에 앉아 있으면 뭐 도시락 까먹기도 좋고 잠도 잘 수 있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그쵸. 근데 저도 맨 끝줄에 많이 앉았었거든요. 하교하는 길에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재미도 정말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사에도 나왔지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내 자리. 그러니까 허문호도 맨 끝줄 소년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 폐쇄적인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갇혀 살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의 드라마에 아주 적합한 제목 같아요. 그냥 이게 되게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이런 선입관은 갖지 마시고 그냥 옛날에 내가 썼던 일기장 꺼내서 한번 이렇게 그냥 훑어보듯이 이 드라마를 접하시면은 의외의 소득이 있으실 겁니다. 네, 맨 끝줄 소년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또 두 번, 세 번 보면 또 다른 해석거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놓치고 싶지 않거나 궁금하신 분들을 또 이제 봐도 되는 그런 N 관람차? N차 관람이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차는 이렇게 삥 도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웬 관람차? 관람차를 타고 이 드라마를 보란. 기묘한 소설과 현실의 경계 위에서 허문호는 어떤 변화를 맞을지. 과연 이강은 계속해서 어떤 글을 쓰게 될지 궁금하다면 맨 끝줄 소년을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세요. 우리 넷플릭스에서 다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